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디카페인 만드는 공정에 대한 안정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캡슐 디카페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캡슐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카페인, 디카페인 상관없이 그 캡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장이나 추출 방식까지 정말 안전할까? 뭐 이런 궁금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캡슐 디카페인을 마신다고 해서 당장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그 위험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는 건 위험 물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 이 위험은 거의 없는데 이 작은 차이조차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포장부터 볼게요. 캡슐 커피는 보통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물이 높은 압력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혹시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성분이나 금속이 조금이라도 녹아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해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플라스틱 캡슐에 토탈레이트가 검출되긴 해요. 검출되지만 0.1에서 1.2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그러니까 수치 자체로만 보면 검출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미비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허용 섭취량의 한 1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하루에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몸에 어떤 부담이 되는 양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알루미늄 캡슐도 마찬가지예요. 한 잔에 0.5 마이크로그램 이하가 측정된 적이 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유럽 식품안전청이 정한 주당 허용 섭취량의 0.001%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시판되는 캡슐 대부분은 내부에 이미 식품용 코팅층이 있어서 커피가 직접 금속과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녹아 들어간다는 그런 걱정은 과학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캡슐 커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커피를 저도 사실 20살 이후로 커피를 하루도 빼지 않고 심지어 20대 때는 4잔 이상 지금도 2잔 가까이를 마시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모두 캡슐 커피로 마신다면 양이 정말 많겠죠. 하루에 2잔만 마신다고 해도 50일이면 100잔이니까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점의 노출량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주로 캡슐을 먹어 하신다면 그 캡슐을 다른 방식의 커피로 대체하는 건 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든 골고루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캡슐 커피 대신 뭔가 노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종이 필터나 드립 커피나 아니면 카페에서 마시는 그런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건 뭐랄까요? 다양성으로 오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디카페인 여부보다 필터 구조가 건강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커피 안에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 지방층에 카페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종이 필터는 이 카페스테롤을 90% 이상 걸러주기 때문에 LDL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반면 프렌치 프레스나 금속 필터 그리고 일부 에스프레소 구조에는 종이 필터 대비 카페스테롤이 30배에서 50배 높게 측정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에 4-5잔을 금속 필터 커피로 마셔 하면 콜레스테롤이 한 10에서 15%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디카페인에도 여전히 카페스테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카페인이냐 디카페인의 문제보다는 종이 필터냐 금속 필터냐 이게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혈중 지질 높은 분들, 동맥경화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 드실 때조차도 가능하면 종이 필터 커피를 드세요. 아니면요, 마트에 파는 건조 커피 있죠.
그 건조 커피도 카페스테롤이 좀 덜 들어있습니다. 이 커피를 이용해서 블랙커피를 마시는 방법도 좋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아크릴아마이드,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커피든 상관없이 그 볶을 때 가열 조리할 때 생기는 물질,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서 더군다나 원두보다 볶는 과정에서 2배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안전할까? 이걸 근거로 커피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들어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아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 즐기는 것으로 위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캡슐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거 문제 없어요. 디카페인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것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 기간 커피를 즐겨 오셨고 또 즐길 예정이시라면 다양한 방식의 커피를 즐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더 정확하게 더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 골고루 해서 나쁠 게 없다. 무엇이든 골고루 하시면요, 건강에도 도움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전성만 놓고 본다면 원두를 분쇄한 걸 종이 필터로 마시는 게 꽤 무난하다. 더군다나 카페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디카페인에.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정성만 놓고 보면 디카페인 커피는 원두 분쇄를 종이 필터로 내려 마시는 게 꽤 무난하고, 캡슐을 즐긴다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 정도면 균형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